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경제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슈퍼리치들, 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책을 독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 사무실에 가끔 이제 방문을 하는데 자산 관리 때문에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그 책을 그 이렇게 뒤에 그 서재에 이제 책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뭐 그냥 외부 손님들 오면 장식용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음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위인전 많이 읽고요. 거진이 이제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책이 주는 그런 뭐 인사이트, 지식의 힘,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이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또 그 책을 갖다가 그 이렇게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사내 조그만 책방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그 여러 그 직원들하고 이제 돌려서 읽는 그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회사에서 다 뭐 그 경영이 어렵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책도 뭐 같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조금 많이 그 회사마다 좀 없어지고 있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한 잔 아침에 내려서 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제 좀 함께 생각해 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1493.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책이 지금 요 책은 페이지가 한 뭐 8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찰스만이라는 저자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신문에서 이제 그 광고가 난 것도 봤지만 그 전에 이제 이 책을 이게 보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그 유럽 여행 요번에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 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갔다 오면서 콜럼버스가 결국은 이제 그 신대륙 발견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풀어주는 책. 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찰스만이라는 저자가 굉장히 그런 거에 알기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책을 통째로 여러분한테 읽어주는 거를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한 뭐 4~5시간 걸리니까 조금씩 끊어서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이제 그 저자 소개와 프롤로그 정도 읽어드리면 한 10분 내외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이 책을 뭐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 책에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사진, 흑백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이제 좀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도 책이 한 3천여 권, 뭐 뒤에 소재 포함해서 3천여 권 이상 있지만 대부분이 경제 경영서 또 뭐 그런 재테크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런 책으로 많이 돼 있지만 사실 제 꿈은 이제 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지 오웰이라는 저자도 좋아하고요. 이제 디킨스 저자도 좋아하고 찰스만 저자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처럼 좀 좋은 책을 쓰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소설책도 조금씩 읽고 있고요. 사실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일기도 꾸준히 쓰면서, 그리고 습작해보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1493, 이 책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찰스만 저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포르투갈도 여행하면서 거기 굉장히 코르크가 굉장히 유명한데, 요게 이제 커피 받침 코르크 밑바닥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제 한 3.5유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이제 커피는 직접 제가 내려서, 요것도 이제 여행할 때 잔을 하나씩 사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스페인에서 제가 예쁜 잔을 또 발견을 해서 유럽 여행 갔을 때 이제 하나 사온 잔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아침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 TV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찰스만이라는 저자는 저명한 르포 작가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491의 저자이다. 미국 아머스트 대학교에서 수학과 생물학을 전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날리기 전에는 애틀래틱과 사이언스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학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꼼꼼한 취재력, 방대한 지식을 쉽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은 이 시절에 다져왔다. 미국 물리학회가 수여하는 저술과 상을 비롯해 엘프리드 P. 슬론 재단과 레논 재단, 내셔널 매거진 저술가 상 등을 수상했다. 포춘, 뉴욕 타임스, 매너티 페어,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 제2의 창조, 1491, 1493이 있다. 1491과 1493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여러 미디어와 서점들이 뽑는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찰스만 저자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목차를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제 목차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이제 도입부 호노제노센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연결고리 이렇게 1장에는 돼 있고, 이제 총 장수는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챕터는 일단 대서양을 향해, 그게 이제 1부, 2부는 태평양을 항해하다, 그리고 3부는 이제 유럽 세상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4부는 세상을 바꾼 어느 아프리카인, 종장은 현대인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65페이지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부분은 내 집을 가꿔준 여자이며 내 고향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책장이 시작되었고,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이 책은 사실 작은 텃밭에서 시작됐다. 20여 년 전 어느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를 길러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환영한다고 했다. 나 역시 토마토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8살 난 아들 손을 잡고 그곳에 갔다. 학교 비닐하우스에 도착한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이처럼 별별 모양과 색상, 크기를 지닌 토마토를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한 학생이 플라스틱 쟁반에 샘플 몇 개를 담아 가져다 주었다. 그 중에 울룩불룩한 토마토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적벽돌 세상의 꼭지 주변은 진녹색이었다. 이따금 꿈속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퍼뜩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는데 그 토마토가 꼭 그랬다. 그 토마토는 내 입안을 퍼뜩 깨웠다. 이름은 블랙, 흑토마토, 튤라에서 왔다고 학생은 말했다. 19세기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갑오종자였다. 토마토 원산지는 멕시코 아닌가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에까지 가서 번식한 거죠? 그 학생이 토마토, 고추, 그리고 콩, 껍질 콩이 아닌 일반 콩, 갑오종자 카탈로그를 내게 주었고, 나는 집에 와서 카탈로그를 훑어보았다. 세 작물 모두 최초 출생지는 아메리카 대륙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 카탈로그에 적힌 품종들의 출신 국적은 모두 바다 건너편이었다. 일본산 토마토, 이태리산 고추, 콩고산 콩, 그곳에서 맛본 토마토를 더 먹고 싶었던 나는
곧장 씨앗을 주문한 뒤 사각으로 된 플라스틱 화분에서 싹을 틔우고 다시 모종을 채소밭에 심었다.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곳에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도서관을 찾았다. 책을 찾아 읽던 나는 그날 내가 그 학생에게 던진 질문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깨달았다. 먼저 토마토가 최초로 기원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멕시코가 아니라 안데스 지역이었다. 본래 페루와 에콰도르 등지에서 자생했던 대여섯 종의 토마토는 엄지손톱만한 열매를 맺었다. 이 중 단 한 종만 빼고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쯤 되면 식물학자에게는 토마토가 어떤 경로로 우크라이나와 일본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진짜 미스터리는 어떻게 해서 토마토 원시종자가 남아메리카에서 멕시코로 건너갔고 고대 멕시코인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식물의 형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었는가를 가로 옮겨갔다. 더 크고 더 빨갛고 무엇보다 먹을 수 있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쓸모없는 야생 토마토를 수천 킬로나 가지고 갔을까? 또한 어떤 이유로 야생 토마토 종자는 최초 발생지 인근에서는 작물화하지 못했을까? 고대 멕시코인들은 야생 토마토에 무슨 짓을 해서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개량시켰을까? 이 의문은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하고 있던 궁금증을 자꾸 건드렸다. 바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이다. 사이언스, 목이 좀 잠겨서 커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이언스 편집국 기자로 일할 때 나는 종종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그리고 지리학자들과 더불어 고대 원주민 사회의 크기와 진보에 대한 학계의 인식 변화를 놓고 얘기를 나누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학계의 최신 연구 지식을 밑거름 삼아 나는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역사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원주민 육종학자에 대한 존경 어린 궁금증이 한 조각 퍼즐이 되어 나를 충돌질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채소밭의 토마토는 DNA 속에 아메리카 고대사의 한 조각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아가 그 토마토들은 콜럼버스 이후 역사의 중요한 조각들도 품고 있었다.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유럽인은 토마토를 전 세계로 퍼뜨렸다. 처음 보는 열매가 독성이 없다는 확신이 들자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농부들이 토마토를 심기 시작했다. 커다란 존재감은 아닐지언정 그 식물은 도달한 모든 곳에서 문화적 파장을 일으켰다. 때론 그 존재감이 컸다. 토마토 소스가 없는 이탈리아 남부 지방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엘프리드 W. 크로스비의 생태 제국주의를 중고서점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이 같은 식물의 대륙간 이동이 우리 식단에 끼친 영향 및 다른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 제목에 이끌려 그 책을 집어들었다. 첫 문장의 활자들이 일종의 계시처럼 내게 다가왔다. 유럽 이주자와 그 후손들은 지구상 도처에 퍼져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 이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나는 크로스비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알아차렸다. 아프리카인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아시아인 대부분 아시아에,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대부분 아메리카에서만 산다. 이와 달리 유럽인 후손은 아메리카에도 그리고 오세니아에도 무방하다. 성공적인 이식이다. 게다가 그런 많은 곳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누구나 뻔히 아는 사실이되 이전에는 결코 진지하게 인식하거나 고민해본 적 없는 문제였다. 그제야 대체 왜 그런 걸까 궁금증이 생겼다. 생체학적 관점에서 이는 우크라이나 토마토 못지않은 커다란 수수께끼였다. 크로스비 그리고 그 몇몇 동료들 이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유럽인의 지구상 확산을 전적으로 유럽인의 우수성, 그게 과학이든 제도이든 이란 맥락으로 설명했다. 크로스비는 생태제국주의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유럽 제국에서 상대적으로 한참 앞선 무기와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가 있었다는 점에는 그도 동의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생태학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크로스비의 주장이다.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넌 건 인간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물과 식물도 배로 실어 날랐다. 손수 싣고 간 것들도 있지만 인간의 옷과 신발 혹은 새와 배에 달라붙어 대서양을 건넌 것들이 적잖았다.
영겁의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에코시스템은 크로스비가 콜럼버스적 대전환,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말은 크로스비의 또 다른 책 제목이기도 하다. 이라 명명한 대변환을 통해 갑작스럽게 만나 뒤섞였다. 이 교환은 옥수수, 가로 메이즈를 아메리카에, 고구마를 아시아에, 말과 사과를 아메리카 대륙에 가져다 놓았고 대왕풀과 유칼립스를 유럽에 심어 놓았다. 그리고 수많은 벌레와 풀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도 대륙간 이동을 통해 자리바꿈했다. 이 같은 콜럼버스적 대전환은 당사자들이 통제한 것도 의식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대전환을 통해 유럽인은 아메리카 대부분 지역,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생태를 유럽식 생태계 버전으로 몰라보게 변신시켰고 결국 그곳 원주민보다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형으로 만들 수 있었다. 크로스비는 이런 생태 제국주의야말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뒤이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제국주의 확장 가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비밀병기였다고 설명한다. 크로스비의 책 내용은 새로운 학문 분야와 쾌를 같이 했다. 바로 환경사 학파이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또 다른 학파로 대서양사 연구학파가 있다. 대서양 연안, 최근 대서양사 학파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태평양 지역 움직임을 보태고 있다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충돌 및 상호작용에 역점을 두고 연구하는 그룹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 2장 정도 읽었는데 어떠세요?